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오늘 시장에서 좀 주요한 이슈들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보는 저의 그 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지금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컴투스의 중국의 판호 발급 소식이에요. 이게 지금 4년여 만에 중국이 국내 게임 업체 판호에 승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한알령이 시작되고 국내 그런 미디어 컨텐츠 게임과 관련된 한알령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검열 제도가 굉장히 강화됐었어요. 근데 그 4년여 동안에도 이 그 판호가 이제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에 관련된 뉴스들이 그동안 엄청 나왔었어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어떤 게임 플랫폼 사이트에 아예 한국 게임은 검색도 안 되게 돼 있는데 뭐 검색 정도 허용했다 해가지고도 막 판호 이제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에 막 올랐고, 그 전에는 뭐 어떤 회사들이 중국 판호를 이번에 한번 신청해봤다 이랬는데 그 신청해서 혹시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막 근데 이제 승인 안 된 거죠, 다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게임 쪽 업종이 이 중국의 판호가 승인 될 거라는 기대감들, 뭐 중국의 왕이나 뭐 이번에 왔다 갔지만 옛날에도 왔다 가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판호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이제 그게 또 빠지고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여러 수십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승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군불만 떼던 그런 그 상황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오늘도 뭐 단기 호재 이러니까 요새 모르면 막 또 빠져나가고 이러지만 게임 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죠. 자, 근데 뭐 멀티플 계산하는 거 어떤지 확인해 주세요. 사실 멀티플이라는 게 업종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게요. 게임 업종에 멀티플 20을 줬다라고 하면 오늘 판호가 중국에 이제 컴투스가 발급이 되면서 전체 게임 업종의 멀티플을 25나 30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던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란 어떤 폭발적인 시장에 갈 수 있을 만한 실력과 능력과 예전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이런 게임 회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미래의 기대감들이 훨씬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판이 엄청 커진 거예요. 멀티플은 거기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후속적으로 보세요. 오늘 컴투스 얘기가 나왔지만 뭐 넷마블이니 뭐니 뭐 이런 옛날에 준비했다가 막 접었던 회사들이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이제 딱 뉴스를 보고 이제 관련 자기가 이때까지 커버했던 회사들 전화해가지고 이제 중국 진출과 관련된 것들이 다시 이제 회사들도 판호 이제 됐구나 컴투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네 어떻게 승인 받았는데 야 우리도 준비하자. 이제 무슨 우리도 판호 신청한다 이런 게임 회사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 모멘텀은 오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번에 왕이 왔다 가고 내년에 이제 시진핑이 올 거라는 예고의 암시이고요. 이게 중국과의 어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오기 전에 국내의 이런 문화적인 한알령이라 이런 것들 좀 다 풀어주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왔다 가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상과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 그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각종 문화 교류나 이때까지 뭔가 안 된 것들 다 풀고 축제 만날 때는 그때는 완전 잔치인 거예요. 잔치. 이거 제가 봤던 시진핑 내년에 오겠다는 전조 약간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엔터 컨텐츠 주들도 많이 오르죠. 예전에 뭐 이게 빅히터나 SM도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제이 콘텐츠리 드라마 중국에 다 옛날에 팔아먹고 했던 회사들도 오늘 다 모멘텀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오늘 중국의 컴투스의 판호가 승인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중국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이제 뉴스 중에 최근에 보세요. 봐봐. 뭐 이런 거예요. 뭐 홍남기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금융세제 혜택 지역 클라우드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 와, 제가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가 쏟아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그 제가 지난 뭐 7, 8월에서 뭐 자율주행 관련주 3개 정도 뭐 이렇게 제가 단방 갔다 와서 업로드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게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거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빅데이터가 있다면 뉴스나 자율주행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내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막 이런 그 서울시 5G 융합 차 커넥티드 서비스 교통사고 획기적 감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는 단계 그 전에는 그 캠트로닉스의 V2X 그 50m마다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막 설치되고 차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양방 통신들이 하면서 자동차 사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고도 줄고 이런 것들이 자체자체돼서 안전 처음에는 운전자들 운전을 굉장히 도와주고 나중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것들이 내년부터 이제 실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 정부가 돈이 800억씩 1000억씩 이제 실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쪽이 아마 올해부터 해서 내년이 원년일 것 같아요.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이죠. 자율주행의 제일 큰 형아 맏형아는 만도예요. 만도이가 자율주행의 그 진짜 지금 가장 이제 수혜주인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제 아는 지인 중에 만도의 그 자율주행이나 차 연구 쪽에 있어요. 삼성 전기에다 이제 만도가 이제 자율주행 쪽 하려고 해서 전기에 그 안테나 이런 무선 사업부 팀 이렇게 자율주행 쪽 이제 부서인데 그 연구원이에요. 한 10년 됐나? 그래서 물어봤어. 자율주행이 될 것 같냐? 만도에 다니는 연구원들은 자율주행이 과연 될까? 굉장히 의심한다. 그런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이 자율주행은 그러니까 그 국소적으로 보는 거죠.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만 연구하니까.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은 저는 된다고 보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극복해 갈 거고. 지금 보세요. 오늘 한컴 MDS도 강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이제 그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자율주행 관련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자율주행은 결국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다 있는데 소프트웨어들 자율주행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이 차량에 장착되고 개발되려면 개발 도구가 한컴 MDS가 NDVIA 걸 갖고 이제 도구를 갖고 있으니까 한컴 MDS의 그 자율주행 관련한 개발 도구의 사용 빈대수가 늘면 그쪽에 매출 늘겠죠. 팅커웨어 지도 플랫폼, 캠트로닉스 V2X, 만도, 그 다음에 텔레칩스,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주식들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또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근데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아니라 커넥티드 관련주인데 이런 건 약간 어쨌든 다 관련주는 묶여있으면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그 뉴스와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자율주행은 아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개별 주가들이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그 뉴스의 빈도수,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는 좀 도로에서 그렇게 자율주행처럼 하는 시범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 국도 도로 고속도로 갈 때 가끔씩 보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뭔가 생활 속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는 원년이 내년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키워드 자율주행과 지금 중국의 판호 발급으로 인한 게임이나 저런 중국 관련 미디어나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지금의 이슈의 그 어떤 뜨겁기가 끝이 아니라 더 열기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